주식메이트 주소장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쇼박스가 되겠습니다. 쇼박스 지난번에 급등한 이후에 일봉에서는 기준선까지 조정이 나오고 다시 급등이 시현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제 전체적인 시장의 급락 흐름에 쇼박스도 하락을 면치 못했지만 다시 17% 가까운 그런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는 다 위로 이제 저항이 없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월봉을 보시면 구름층 상단 저항벽에 두 번 막혔죠. 제가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돌파의 관점으로 본다. 이게 이제 오늘 9월 말, 9월 30일자에 발생한 차트의 모습인데 10월 달이 되게 되면 새로운 봉을 만들죠. 새로운 봉을 만들면서 월봉 저항벽을 넘어서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020년도에 저가가 1,500원이었습니다. 현재 6,000원, 4배 정도 올랐는데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상승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1,000원 미만이었던 주가가 만원까지 갔죠. 10배 올랐습니다. 10배. 만원대까지 갔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을 보십시다. 거래량을 보시면 2012년도, 13년도에 발생했던 거래량 그 이상으로 한 달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래량을 주목한다 그러면 쇼박스의 상승에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지금 오징어 게임이 지금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쇼박스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에 10억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이런 픽처스에 10억을 투자했다 알려지고 있고요. 자, 이 쇼박스는 이제 10억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영화 기생충입니다. 영화 기생충. 기생충은 영화 속 장면 열풍으로 농심이라는 종목이 20만원 초반에서 40만원까지 2배 올랐어요. 그 무거운 종목이 2배 올랐고 간접 영향이 있는 중소형주들은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후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있는 동안에는 쇼박스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쇼박스의 지금 투자 10억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이런 픽처스, 오징어 게임 제작사죠. 사이런 픽처스에 대해서 이제 쇼박스 출신 김지현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했죠. 이런 연관성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생충을 떠올리게 되면 관련됐던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중소형주들이 다 3배에서 4배 올랐다는 것입니다. 직접 영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너 배 올랐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 신드롬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한류 컨텐츠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강타해 넷플릭스 CEO까지 놀라겠고 또 OTT 시장의 경쟁 이제 심화가 되면서 컨텐츠 관련 종목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이 신드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쇼박스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치를 갖고 대응을 할 텐데요. 하나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쇼박스는 이제 오징어 게임의 수혜주죠. 수혜주인데 왜 수혜주이냐? 바로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의 쇼박스 출신 김지현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2018년도에 이제 10억 원을 투자했죠. 투자한 것 때문에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오징어 게임의 열풍, 이 세계적인 열풍이죠. 지금 세계적인 열풍 현상의 지속성을 봐야 됩니다.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영화 기생충을 떠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떠올랐는데, 오징어 게임이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떴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상과 관련해서도 또 수상을 하게 되면 또다시 오징어 게임이 또 알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 기생충을 떠올릴 필요성이 있는데, 간접적인 중소형 관련주가 3배에서 4배 올랐다는 거, 상승을 기록했다는 거. 기본적으로 상승의 힘을 가져갈 때 이 정도의 상승력이 나왔다고 본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만큼의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선언시 또 추가 급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직접적인 관련 종목이죠. 영화 관련 종목은. 자, 이 쇼박스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많이 샀죠. 한 달 동안에 개인과 기관은 판 반면에 외국인은 13억을 매수했습니다. 한 달간 외국인이 13억 매수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일봉에서는 그래서 기준선 지지를 받고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주가를 급등시켰다는 것은 기준선이 확실한 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준선 자리를 모른다 그러면 뭐 21선까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봉에서 터치했던 자리 역시 기준선 자리였다.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죠. 일봉과 주봉에서는 다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월봉에서는 구름층 상단을 다시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죠. 뚫으려는 흐름. 주봉에서 역시 기준선 지지 받고 반등했습니다. 일봉과 주봉에서는 다 기준선 지지입니다. 월봉에서는 구름층 상단이 다 뭐라고 그랬죠?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매물대를 두 번 뚫고 밀린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돌파 관점입니다. 돌파 관점. 자, 세 번째 돌파하는 시기를 이제 10월달로 봐야 되겠죠. 10월달에 돌파하게 되면 월봉상에서는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거래량을 주목하면서 10월달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돌파 관점이다. 돌파 관점이고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 7월은 아니고 이때가 12월, 작년 12월의 고점을 9월달에 넘겼고 10월달에는 이 고점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죠. 10월은 고점을 더 높여가는 흐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치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열풍 현상의 지속성, 그리고 10월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기대하면서 매도 목표가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쇼박스죠. 쇼박스 문자 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쇼박스의 적절한 매도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그 종목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